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SK텔레콤의 김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음성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서 지금 많은 성능이 올라갔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음성 인터페이스가 나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 전체 기술의 발전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음성 인터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많이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는 터치를 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터치만 가지고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중 터치가 오면서 이렇게 화면을 확장하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경험을 주면서 더 큰 확산을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는 예전에 과거에는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구현되고 끝났던 것들이 그런 경험이 모여서 서버에서 축적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트워크 예전에는 어떤 네트워크를 쓰면 요금 폭탄이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음성 인터페이스도 그때는 단말에서 뭐든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부족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음성을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받는 형태로 하면서 고객들이 단말에서 쓰면서 어떤 것들이 틀리고 어떻게 하기 왜 틀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서비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속 앱 같은 거를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성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디바이스 1에서 하던 경험을 디바이스 2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패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패턴으로 애니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이제 같은 하이퍼사이클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음성인식은 이제는 같은 하이퍼사이클 그래프에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플랫톱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상용이 돼 버렸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내처럴 랭귀지 질의응답,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퍼스널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구글이나 MS나 애플이나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는 음성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사람이 편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자꾸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지금 글로벌 전쟁들이 아주 매우 심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된 경향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음성 인식이라는 게 왜 갑자기 예전에는 그렇게 잘 상용화라는 레벨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용화 당연히 되고 그 위에 뭔가를 더 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냐? 한 3가지 정도로 원인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성인식 자체의 기술적 진보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음성인식 자체만 기술적 진보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큰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하드웨어 발전이 같이 발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빠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CPU나 요즘 뭐 GPU 같은 것들이 함께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발전 속도가 3이라 그러면 쟤네들도 그러니까 다른 하드웨어 발전 속도는 더 빠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옛날에는 해볼 수 없었던 알고리즘들을 많이 테스트하면서 상용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큰 분야가 이제 타 분야랑 결합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이랑 자연어 처리랑 붙여서 어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거나 빅데이터를 연결해서 음성으로 녹취된 것들을 텍스트로 바꾸고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낸다거나 그 다음에 통역 같은 것도 요즘 자동으로
구글이나 뭐 MS나 다들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 위주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검색 사업자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이런 네이버, 카카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요즘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SNS나 제조사, 애플, 삼성,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터페이스 기술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이 하냐? 차별적 UX를 확보하기 위해서 퍼스트 컨택하고 그다음에 쇼컷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썼던 거를 가지고 TV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패드에서도 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인터페이스 했던 거를 모든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나중에 미래형 OS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전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서버용으로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잡음 환경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축적하고 그걸 수정해 나가고 계속 학습 데이터에 반영하고 하는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거의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음성인식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명령 제어,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주민번호 같은 거 인식하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증권정보 철도 예약 같은 거는 거의 문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는 무슨 철도를 예약해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상용화 수준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POI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개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들이 다 발전이 돼 있고요. 이것들을 넘어서 점점 더 이제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정보 검색을 다 이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자동 통역을 아예 다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개인 비서 서비스 쪽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 형태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에이전트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를 내가 바꾸더라도 어떤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이 에이전트가 수행해 주는 것들을 OS 같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대표 에이전트한테 얘기하고 대표 에이전트가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 다음은 서브 에이전트, 뭐 법률 지식 에이전트를 불러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성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하이퍼사이클 그래프에서는 없어졌는데요. 실제로는 되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거의 리드 스피치까지 상용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지금은 이 리드 스피치 어떤 문장을 읽는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상용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브로드캐스트 뉴스, 그 다음에 어떤 대화형 음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요 밑에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계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대상이 음성이지만은 이게 기계라는 생각하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뉴스는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컨버세이셔널 스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말을 잘라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주저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복이 안 된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는 브로드캐스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내가 스포츠도 다뤘다가 연애도 다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거를 모든 걸 다 알아먹는 사람을 만들기가 어렵듯이 기계도 그런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자도 뭐 의학 전문 기자가 있고 뭐 연애 전문 기자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트는 그러니까 분야를 나눠서 점령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컨버세이셔널 스피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음성인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대충 그려놓은 장표인데요. 보통 얘기하길 워드 에러에 그 단어가 틀리는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상용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쉬운 단어들에 대해서 리드 스피치 같은 것들은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상용화 레벨에 갔지만은 여전히 컨버세이셔널 스피치나
그다음에 미팅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럼 말이 섞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더 마이크로 방향을 나눠서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지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좀 재미없는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음성인식 기술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음성인식이 현재는 음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이 사실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말을 가지고 텍스트로 만드는 것까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의 텍스트를 보고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과 연결하거나 액션과 연결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연어 처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서비스에서는 모든 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저희는 음성인식도 이제 모든 말을 다 인식할 거냐 아니면 내가 키워드가 되는 말만 인식할 거냐에 따라서 키워드 음성인식이랑 연속 음성인식으로 나눠보는데요. 대부분 요즘은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연속 음성인식 모든 조사 하나하나까지 다 인식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랑 결합해서 어떤 에이전트형 서비스가 가고 그 다음에 스피치 어널리틱스라고 해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녹취를 다 지금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찾으려는 것들을 지금 상용화를 해놨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토픽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고객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특히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뭐 요구사항을 빨리 반영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잡고 그거를 모델링해서 빨리 없애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링걸 코퍼스 그러니까 내가 영어 한국어 코퍼스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자동 통역이나 번역에 사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MS도 코타나라는 이름으로 아마존은 에코, 애플은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이렇게 모두들 유수의 기업들이 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이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그러니까 어떤 OS는 손가락으로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로 해서 가는 OS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인식을 하고 이제 음성인식 전체의 플로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MS 코타나나 애플 시리랑 동일합니다. 음성인식을 하고 그걸 자연어 처리를 하면은 의도라는 게 텍스트의 의도라는 게 한 텍스트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산 날씨라고 얘기했을 때 부산 날씨란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럼 부산 날씨를 노래를 틀어 달라는 건지 아니면 부산 날씨를 알려달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되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보를 여기서 뽑아줍니다. 부산 날씨는 노래도 있고 부산 날씨 알려달라는 의도도 있어요. 하면은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그 의도를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과거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노래를 들려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날씨를 알려달라는 건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 레이어로 많이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하는 그러니까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대답을 다시 음성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음성으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전략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정해서 그거대로 다시 이 TTS를 통해서 들려주는 게 이제 전체 돌아가는 음성인식 기반의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저희가 가장 다루기 힘든 것들이 이제 고유명사를 처리하는 것들인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긴 벌써 다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 틀어줘. 그러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를 계속 듣자는 건지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지금 틀으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CP가 계속 붙으면 붙을수록 외부에서 붙으면 붙을수록 이게 어떤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게 어떤 CP에 의해서 온 컨텐츠라는 거를 어디선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순환적으로 돌려야지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류를 해봤는데요. 음성인식은 예전에는 단말에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전부 서버에서 합니다.
그거는 뭐 MS나 구글이나 실이나 다 똑같은 거고요. 지금은 서버에서는 단말에서 하는 일은 음성을 캡처해서 서버로 전송한 다음에 서버에서 오는 답을 받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말이 시작할 때부터 벌써 서버에서는 제 음성을 가지고 어떤 그 음성 인식을 시작하는 이런 시퀀셜 형태의 온라인 형태로 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녹취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다 한꺼번에 이미 녹취가 문자 끝까지 돼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들은 장점은 있습니다. 더 많이 뒤져볼 수 있으니까 성능은 좋게 만들 수 있지만은 빨리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출력 형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키워드만 내가 정의된 500단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찍어주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조사까지 내가 다 찍어주겠다 하는 라지 보케블러리 컨티뉴어스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음성인식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요. 많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언어학도 조금은 알아야 되고 신호 처리도 알아야 되고 패턴 인식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한 서치 알고리즘도 들어가서 이제 전산학 쪽의 이론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게 거의 이제 그 패턴화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 적용 추이도 대부분은 뭐 음향 모델에서는 예전 처음 나왔던 RBM DNN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언어 모델에는 RNN 계열을 계속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이 WFST니까 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인데 이름은 어려운데 그냥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전처리의 추세는 요즘에는 2개 이상의 예전에는 보통 마이크 하나를 갖고 썼는데 2개 이상의 마이크를 가지고 방향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게인을 키워가지고 음성인식을 하는 원거리 음성인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키워드 음성인식과 모든 조사까지 다 음성인식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키워드가 500개라 그래도 이게 500개 정도 더 있는 거고 얘는 모든 조사와 모든 말이 되는 말들을 여기 다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고 이걸 다 뒤지는 거고 얘는 키워드냐 아니면 키워드 아닌 것들이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음성을 받느냐로 계속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 인식 같은 경우에는 적은 리소스를 활용하고 웨이크업 같은 거 뭐 에코의 알렉사 뭐 오케이 구글 그다음에 시리아 저희 누구 얼마 전에 출시한 거에 아리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키워드 인식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심플한 대신에 그 적은 리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말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어떤 키워드를 미리 디파인해서 정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인식하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인식이 다 성능 확보가 가능하지만은 굉장히 이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뭐 몇십 기가 단위 되는 거를 메모리에 다 올리고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메모리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서버용으로 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네요. 말을 시작하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여기서 이제 음성이 없는 구간을 찾아서 말을 끊습니다. 대부분 음성인식 서비스들이 그런 엔드포인트, 끝점을 찾아주는 거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도 저희가 해보면은 음성인식에 굉장히 많은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언제 발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음성인식 기술 구성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모델은 언어 모델과 음향 모델, 그다음 발음 사전 이 세 개를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얘들을 어떤 FST 컴파일러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넣어주면은 얘가 같은 정보를 보고 그 정보가 겹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압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 통합 모델을 가지고 음성인식하고 그다음에 음성인식한 다음에 뭐 후처리는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나 아니면 영한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어열로 만들어줍니다. 통합 모델 저희가 사용하는 음향 모델은 대충 파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운드에 대해서 그게 이 사운드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온 신호가 사운드다, 기억 사운드다,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계속 뱉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받아서 이제 어떤 단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선릉 다음에 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체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은 코퍼스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서울과 역이 결합할 확률과 선릉과 역이 결합할 확률, 그 다음에 만약에 없는 역이 있다 그러면은 걔랑 역이랑 결합 확률은 거의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그 말이 되는 말 중에서 결합할 확률을 가지고 이 통합 모델에 나중에 음성 인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언어 모델도 그렇고 저희가 뭐 누구 서비스에서 어떤 음악 틀어줘라는 명령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텍스트로는 잘 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좀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 걔랑 기존에 있던 거랑 어떻게 언어 모델의 가중치를 조정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발음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릉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설릉, 선릉, 설릉, 뭐 이 능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단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한 6가지 정도의 변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결국 정확한 음성 인식이 수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쪽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기반의 음성 인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D, 그러니까 끝점을 검출하는 것만 단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이스는 다 서버로 전송한 다음에 뒤에 여러 음성인식기에다가 비어있는 음성인식기에 던져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다시 그 결과를 단말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어 사전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그 음을 가지고 다 어제는 어제, 뭐 점심 이렇게 다 구성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 발음이 있으면 이 발음을 다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쓰다라는 원형 같은 것들을 어쩔 때는 쓰다가 되고 어쩔 때는 썼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근데 한국어 발음 규칙은 비교적 뭐 자음동화, 구개음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주로 싸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외랑 주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뭐 뜨거운, 뭐 따뜻한 거, 근데 따뜻한 거라고 바로 안 하거든요.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집어넣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기계로 학습하는 것들을 저희가 뽑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만 보시면은 대학이라는 단어가 이만 교에 붙을 때마다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대학이, 대학만, 그리고 대학교. 그러면 이 앞에 대학에 대해서 대하가 될 때도 있고 대항이 될 때도 있고 대하가 될 때도 있는데 이걸 다 대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음향 모델은 뭐 저희는 지금은 뭐 DNS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있고 얘는 기억력에 대한 확률값을 뱉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서울하고 에서가 붙을 확률, 뭐 에서에서 뭐 출발 이런 3시에서 출발 이런 확률을 다 굉장히 많은 코퍼스를 가지고 추출을 한 다음에 추출을 해서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보통 텍스트들은 철자법을 잘 몰라서 띄어쓰기를 잘 몰라서 개판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텍스트를 정제를 합니다. 이런 이런 것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갔다를 띄어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이걸 짱시옷으로 정확히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학교라는 것들은 다른 조사랑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분리를 해줘야지 적은 유닛으로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몸의 구요, 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쓰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고요밖에 없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구어가 되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립니다, 뭐 예매를 했는데, 근데 예매를이라는 표현은 문어에서는 등장하지만은 구어에서는 주로 제가 예매를 했는데라고 해서 이렇게 르리를 이런 어떤 단어와 결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철자법도 많이 틀리거든요. 어떻게라고 쓰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계셔가지고 이것들을 다 교정을 한 다음에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게 대화체 음성인식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사람이랑 얘기할 때의 표현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음성인식을 해보라 그러면 웨이크업을 한 다음에 고민하십니다. 뭐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토어라 그러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음성인식을 하니까 항상 그런 모델을 모든 단어에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아시아나로 해주세요. 그러면 걔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발성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단어 중심으로 잘라서 뭔가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말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간토가 들어간다든지, 반복발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또 얘기한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인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랑 대화는 아직은 인간밖에 못하고 당분간도 인간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이 이제 발전해 본 방향을 보면은, 음성인식 자체로서는 딥러닝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서 발전이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WFST라는 압축 알고리즘이 그 음성인식 자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단어를 다 나열해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중간 형태로 앞에 공통된 거를 묶었던 방법이 있으면은, 얘는 WFST라는 녀석은 앞뒤를 다 묶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미리 다 연결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인식 속도도 빠르고 인식 성능도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네트워크에 다른 네트워크를 끼워 넣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어떤 사용자 사전이나 이런 것들, 주소록 같은 것들 쉽게 붙일 수 있으려면은 얘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붙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서.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WFST가 주로 하는 역할이 이번 달, 지난달 하면은 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사용, 요금하면 요금이라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입력한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내가 압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겹쳐가지고 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원래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서 세 번을 비교해야 될 거를, 폼을 세 번 돌릴 거를 한 번으로 만들어주는 건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뒤쪽에 그 갈라지는 분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요.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차량 최적 길 탐색 같은 데 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속도 향상과 정확도 향상을 같이 꾀하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한 축이 딥러닝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데가 OCR이라고 해서, 글씨를 쓰면은 얘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음성인식을 싹 긋고 가서 그 다음에 영상인식으로 갔거든요. 음성인식에서도 어떤 그 네트워크를, 그전에는 이제 GMM이라고 해서 거의 가우시안처럼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딥러닝을 적용하면서 엄청나게 모두가 좋은 효과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25%, 30% 이상씩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저희가 학습을 해볼수록,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그 표현력이, 이 한 층 한 층이 어떤 표현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잡음 환경을 넣어주면 잡음 환경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뭐 왜곡된 환경을 넣어주면 왜곡된 환경도 다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신에 어느 순간 그 성능이 안 좋아지면 또 층을 누리면은 그 표현에 대해서 또 배워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단순히 음향 모델 기억 니은 찍는 거에 그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점점 더 다른 구조. 이 LSTM이라는 건 메모리를 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 약간 그 패킷 같은 게 유실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히스토리 가지고 유실된 것을 대충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것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보면서 현재 프레임에 들어오는 확률을 구해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그 딥러닝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적용해가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모델은 그렇고 이게 이제 MS에서 예전에 냈던 모습인데요. 지금 1990년대부터 계속 음성 인식률이 이게 떨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에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다가 2000년부터 2006년, 7년까지는 계속 성능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거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GMM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하는 시절에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이종의 환경에 오면은 저희가 학습을 하다가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굉장히 이종의 데이터를 넣어줘도 웬만한 같은 표현이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귀에 들리면은 걔를 학습해낼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뭐 1을 넣고 3을 넣어주면 2도 배웠으면 좋겠는데 2는 좀 못 배우는 것 같고요. 2도 어떻게 하든 비슷하게 만들어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하든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파닉스에 대한 거고요. 얘는 이제 그래머에 대한 건데요. 그래머에서도 이제 그 점점 그 딥러닝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딥러닝을 적용하려는 노력 중에서 RNN 계열, 그러니까 중간에 예전의 히스토리를 다시 알려주면서 옛날에 거를 가지고 맞춰봐라. 예를 들어서 인순이의 소녀시대의 라이온 하트를 틀어줘. 그런데 소녀시대가 예전에 어디 콘서트에서 부르는 라이온 하트를 틀어줘. 그러면은 대충 소녀시대와 라이온 하트를 어디선가 학습을 해 있으면은 중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소녀시대는 라이온 하트랑 붙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대충으로 학습을 하고 걔를 맞춰줄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걸 적용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모델을 적용한 게 이제 띄어쓰기 언어 모델에서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데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에도 적용을 해서 지금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모델은 얘가 어떤 글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띄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레이블을 주고 학습을 시키면은 잘 동작을 합니다. 음성인식 기사의 DNA는 지금까지는 뭐 되게 학회 같은 데 가보면은 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구조도 해봤다 저런 구조도 해봤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바는 막혀 있답니다. 막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층을 늘리는 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더 해볼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학습시키면 된다. 그래서 원래 음성인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꿈꾸는 게 뭐냐면 신호 넣으면 바로 문자가 나오길 원하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뭐 음운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올 확률을 다 따로 지금은 계산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없어져야지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스피치 음성인식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빅점프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메모리 네트워크를 붙인다든지 뭐 그 적대적 DNN이라고 해서 어떤 정책과 네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한 것만 지금 학습을 시켰는데 잘못한 것도 이거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해야지 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유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신호 넣으면은 음성이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직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는 아직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누구라는 스피커를 출시했는데요. 거기서 있던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음성이 사람이 말하면 자기가 말한 것밖에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잡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래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노래가 나와서 자기 마이크로 들어가는 에코라고 하는 녀석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도 바로 직접 들어가는 게 있고 벽에 맞고 들어가는 반향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다 고려를 해줘야지 제대로 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거리 음성 인식을 하려면은 내 음성이 지금 가면은 굉장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음성이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음압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작아져 버리고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게 이제 0.3m에서 녹음한 거고 이게 3m에서 녹음한 겁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의 음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 건데 여기는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선명한데요. 하이 프리퀀시가 지금 거의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주파일수록 에너지가 약해서 마이크까지 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음성일수록 저주파에 집중해서 뭔가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고주파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뭔가의 다른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 뭐 에코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반향은 거의 신경을 안 썼고요. 그다음에 에코와 그 원거리에서 게인을 높여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나오는 신호에서 지금 이 에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음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레이되는 음악을 싹 빼주고 내 말만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현하려면 2개 이상의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음향 모델을 잘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줘야지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걔를 가지고 학습해서 겨우 성능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런 2개 이상 마이크로폰 쓰는 방법들 중에서도 이제 블라인드 소스 세퍼레이션 방법이 있고 저희가 채택하는 방법은 이거였는데요. 이제 요즘 빔포밍이라고 이제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7개가 달렸어요. 걔가 이제 특정 방향에 대해서 음성 인식을 그러니까 그쪽 빔을 크게 쏴줘서 다른 쪽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듣게 되는 건데요. 이제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구글 MS하고 구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뒤쪽에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그 전에까지는 이제 SK 브로드밴드에서 상용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녹취 전사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다 텍스트 분석하는 데 이용하는 걸 상용화를 2014년도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거 가지고 솔루션을 판매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누구라는 스피커를 출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부터 SK 저희 팀앱에 적용돼서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디바이스를 의외로 음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게 스피커 형태가 됐던 로봇 형태가 됐던 디스플레이를 달고 있던 어떤 이런 디바이스가 다양한 형태로 내가 동일한 음성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비슷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계속 뭐 피자 주문뿐만 아니라 상품 주문 이런 것까지 다 결합하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내가 법률 상담이나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까지 계속 붙여가는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음성 인식이나 로봇용 음성 인식,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